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여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기여분에 대해서 평소 궁금하신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먼저 그 기여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기여분이라는 건 뭐냐면 공동 상속인 중에 망인을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아니면 망인이 남겨둔 재산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돈을 좀 보태주셨다든지 금전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셨다든지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 상속인들에게는 정해진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인정을 해줘야 한다. 한마디로 효자나 아니면 효녀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공평에 타당하다 그런 개념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여분의 인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명 기여분의 인정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실질적인 평등,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기여분의 요건은 사실상 엄격하게 인정이 됩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보면 망인을 특별히 부양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케이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정 요건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망인을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망인이 생전에 남겨둔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했어야 한다. 이게 단순한 요건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마다 이러한 요건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또 어떻게 기여분이 인정되는지는 너무 사례마다 천차만별이고 또 이거를 판단을 하는 담당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기여분이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정해질 때도 얼마나 어느 정도의 기여분이 정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정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기여분이 본격적으로 인정을 많이 받고 또 기여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증가된 게 이게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인정 요건이 딱 이렇다고 해가지고 기여분이 얼마가 딱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그 인정 요건에 대해서는 망인이 남긴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것, 또 망인을 특별히 부양을 할 것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게 과연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상속인 가족이 어머니의 집에서 거주를 하면서 어머니가 생활비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망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물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일들이긴 하지만은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어머니의 집에서 본인의 가족들과 모두 같이 거주한다라면 오히려 상대방들로부터 반박의 여지가 많습니다. 즉 어머니를 부양하고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의 집에서 얹혀 살았다. 이렇게도 되기 때문에 실제 특별히 부양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기여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통 상속인 본인의 집에서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모시고 살면서 용돈도 팍팍 드리고 내 생활하고 비슷한 수준 정도로 생활비나 이런 것도 부담을 하면서 이런 정도 돼야 이제 특별히 부양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좀 더 용이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결국 이런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이제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문제인데 사실 생활비를 또 얼마를 썼다고 해서 이거를 자료를 남겨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명확한 자료로서 인정하고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히 부양한다 이런 기여분의 요건을 인증을 할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자료로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입수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입수를 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기여분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형제들 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던 아니면은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심판 결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던 예를 들어 상속인이 4명입니다. 기여분을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20%로 인정을 했다면 상속재산 100 중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20은 아예 기여분으로 빼고 상속재산은 그냥 80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기타 별다른 특별수익이나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상속재산은 80이고 자녀가 4명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은 80에 대한 4분의 1, 즉 한 명당 20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기여분을 인정을 받은 사람은 20을 인정받았고 법정 상속분으로 20, 그래서 총 상속분은 100에서 40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 한 명당 3명을 각 2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을 20%를 받았다. 이렇게 법정 상속인이 4명이란 가정하에 그럼 전체 상속분은 이제 40이 될 것이고요. 이렇듯 기여분은 상속분도 중요합니다. 상속인의 현황이 몇 명이 되느냐.
상속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기여분이 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여분을 먼저 빼놔서 기여분을 결정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쨌든 특별수익이나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수정된 상속분인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서 최종적인 상속분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기여분을 이제 어떤 경우에 청구를 하느냐, 기여분은 원래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법이 모든 이 상속 관계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서 가정별로 다 가족사가 다를 것인데 일일이 거기에 뭐 개입을 해가지고 상속분을 결정을 하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에 따라서 뭐 기여분을 결정하고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정하는 게 당연히 우선입니다. 즉 누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잘했다. 그러면 상속인들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게 마땅히 어느 정도가 더해야 한다라는 걸 법이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들 상황에 맞추어서 정말 잘한 자녀나 잘한 며느리가 있다면 일정 부분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반대로 잘 했지만은 오히려 본인은 다른 형제들에 비교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좀 더 낫기 때문에 받는 거 오히려 불편하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거를 기여분의 숫자적으로만 표현이 안 됐을 뿐이지 그런 것도 당연히 뭐 형제들 간 협의에 따라서 기여분이 인정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고요. 기여분이 인정이 되는 건 첫 번째 형제들 간 협의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그때 가정법원에 기여분 심판 결정을 청구를 해서 강제적으로 기여분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럼 기여분 심판 결정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무엇일까요? 기여분은 협의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보통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은 정말 많은 사례는 사망하신 경우입니다. 누나가. 그렇다면은 뭐 사위나 자녀들 특히 이제 미국에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분들과 협의가 되거나 뭐 논의가 되거나 이렇게 해야 뭐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가 있는 것인데 딸도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사위나 손자녀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뭐 부양하거나 이런데 아무래도 어렵겠죠. 미국에 계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상속인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협의를 하려고 해도 협의가 안 되는 것이고 자,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기여분 심판 결정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여분 결정은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한 명이라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아니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데 여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를 해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듯 해외에 계신 분들은 아예 연락 자체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기여분 심판 결정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요. 기여분을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유언으로 지정해 줄 수가 있느냐 뭐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실익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유언으로 레프로라고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런 것들이 상속재산 분할심판 및 기여분 심판 결정에서 별도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무엇보다 유언으로 기여분을 남겨둘 필요가 없죠. 부모님께서 정말 잘한 자녀가 있어서 기여분을 더 주고 싶다면 그냥 유언을 통해서 그 재산을 줘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굳이 뭐 기여분을 유언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유언으로 그 재산을 특정 자녀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기여분을 50% 이상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언으로 아니면 생전증여로 재산을 넘겨준다면 그 자녀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여분은 50% 인정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 거냐면 만약에 유언이나 증여 없이 그냥 부모님께서 재산 정리 없이 돌아가셨을 때 별도의 기여분 심판을 통해 가지고 50% 이상을 받는 거는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언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미리 넘겨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유언으로 기여분 같은 경우를 별도로 지정할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기여분을 누가 청구하느냐?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이 청구하는 겁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문제되는 사례가 무엇이냐? 사실혼 배우자일 때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가 계시고 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좀 받는다든지 상속 이상의 기여분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듯한 어떤 망인을 좀 특별히 부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아니라면 상속권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고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여분을 어쨌든 양도도 가능하냐? 뭐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결정이 됐어야 이론상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형제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기여분을 결정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여분 심판 결정을 통해서 얼마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내가 인정받은 어쨌든 기여분을 제3자 아니면 뭐 특정 상속인 아니면 나의 자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럼 기여분의 대상이 무엇이냐? 이 부분이 또 대단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기여분은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겨져 있는 재산입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 유언을 했다. 그럼 그런 것도 기여분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즉 온전히 사망 당시 망인 명의로 남겨져 있는 재산, 유언을 하지 않은 재산, 오직 그런 재산만 기여분의 대상이 되고요. 이미 뭐 유언을 통해서 많이 넘겼다면 그런 것들은 기여분으로 내가 받아올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망인 재산이 100인데 90을 유언으로 다 넘겼습니다. 뭐 증여를 했든지. 그러면 나머지 10만 기여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여분의 인정을 받아봤자 그 10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미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됐다고 해서 90에 대해서 내가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경우에 따라서 유류분 청구나 별도의 부재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기여분 심판은 상속재산 분할 심판과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느냐, 별도로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이게 사실상 필연조합 소송이라고 해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를 하면서 청구 취지를 어쨌든 별도로 추가를 해가지고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기여분이 무엇인지 기여분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간단한 부분들은 저희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통해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